안녕하세요. 주식일타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장소에서 인사드리네요. 이번에 엠러빈하고 로빈후드가 둘 다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둘 다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고 가이던스 좋게 주면서 그 시간으로도 많이 급등한 상태입니다. 할 얘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이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AI를 활용해서 좋아지는 소프트웨어로 가는 그 그림에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 포트폴리오에 메타도 그렇고 팔란티어도 그렇고 이제 이번에 나온 엠러빈도 그렇고요. 다들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3단계 AI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칩을 사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클라우드를 가입하고 뭐 이렇게 하는 단계는 이제 지나가서 이제 클라우드, 빅테크 실적이 잘 안 나와요. 빅테크 실적 나올 때마다 주가가 빠지거나 뭐 실적을 하향하거나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사실 어쩌면 공부가 적어도 빅테크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빅테크 성과가 글로벌 주식시장 대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저희가 팔란티어나 엠러빈이나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는 굉장한 리턴이 돌아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엠러빈은 11월 포트폴리오에 포함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예전의 영상을 좀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유튜브에 엠러빈을 치면 제 영상밖에 안 나와요. 이게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지도 않고요. 뭐 국내에 온다면 뭐 삼성전자 다음으로 큽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에요. 왜냐면 작년에 미국에서 대형주 1등을 했어요. 엔비디아랑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지어 뒤늦게 저희가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제시한 것 자체가 가을부터니까 뒤늦게 그때 보자마자 편입을 했는데 그때가 286불이라고 써있네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금요일에 337불까지 올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시간에 490불까지 올랐네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거의 500불 가까이 갔네요. 참 그때만부터 거의 2배가 됐네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고성장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 앱 러빙이잖아요. 이름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정말 우리 생각하는 앱이에요. 그 앱의 광고를 도와주는 거예요. 앱의 가입자 획득, 광고, 그 다음에 그 앱을 가입한 다음에도 더 많은 매출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AI를 활용하기 참 좋거든요. AI를 쓰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타겟을 해야 되는지 AI가 알려주고, 메타가 그것 때문에 저희가 메타 하나만, M7 중에 메타 하나만 좋아하잖아요. 나머지 다 성장이 별로 없는데 메타가 타겟 광고로 지금 엄청나게 광고 단가 높이면서 효율성 높이고 있잖아요. 이 회사는 앱을 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 얼마 많겠어요. 이 회사의 고객이 B2B긴 한데 굉장히 다수의 고객이에요. 쇼피파이도 좀 다수의 고객이죠. 이런 다수의 고객들이 다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회사는 원래 잘했는데 AI가 도입되면서 이 LMM 모델이 활용되면서 더 잘하게 된 거예요. 더 잘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기에 40-50%의 말도 안 되는 성장을 하고 있고, 그때 저희가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회사의 좋은 점이, 아니 매출은 성장했는데 비용이 거의 안 늘더라. 굉장히 비용이 효율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매출을 한 단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엄청나게 더 뽑고 광고 지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회사도 전 AI를 많이 적용했다고 생각해요. 매출이 늘어나는데 비용이 별로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때 3분기 실적을 얘기했을 때도 이게 이렇게 매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연구개발비가 사실 당시 오히려 좀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출 성장률보다 이익 성장률이 8배 높게 나왔어요. 매출 40% 늘 때 이익이 8배 늘었는데 이번에도 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번에도 전년 대비 매출 44% 증가했고요. 그런데 순이익이 전년 대비 플러스 250% 정도, 약 3.5배. 좀 비슷해요. 이번에도 한 10배 정도. 순이익이 훨씬 많이 증가한 거죠. 사실 우리가 보는 건 EPS니까 순이익이 증가하기 좋은 거고, 우리가 제조업보다 이런 AI 소프트웨어를 좋아하는 부분이, 이 제조업은 마진이 비슷하면서 자동차 판 거 늘어난 만큼 늘어나지만 여기는 마진율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익을 1% 내다 10% 내면 10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고, 근데 성장 여력이 강해야죠. 근데 지금 빅테크들의 문제는 성장 여력이 좀 낮아진 거고, 이 회사들은 성장력이 높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1분기 가이던스 높였어요. 1분기에도 사실 예상치도 어떤 회사도 달성하기 어렵게 높게 성장이 돼 있어요. 작년에 S&P 1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있겠죠. 그런데 1.3빌리언 정도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1.36에서 1.39를 줬어요. 사실 이 회사가 여기다 또 보통 상회하는 걸 고려하면 1.4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리고 마진도 높게 줬고요. 특히 광고가 핵심이다 했는데 이 광고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그때 좀 재밌는 게 엠러빈 안에 앱 부분이 있어요. 그건 자기들 게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고부가치 사업이 아니죠.
전 세계 앱 마케팅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랑 내가 내 앱 만드는 게 이게 좀 맞지 않아서 제가 모바일 게임 등 자체 운영하는 거예요. 매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매각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 떨어버리는 건 더 좋아요. 뭐 크지 않아요? 뭐 9억 달러 정도? 뭐 1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뭐 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떨어내는 게 이 회사의 성장률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여기도 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뭐 50%씩 고성장하는 뭐 60% 고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집중하는 게 맞죠. 굉장히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떨 수도 있다 했는데 바로 한 분기 만에 이걸 떨어내는 좋은 이제 결정이 나왔습니다. 회사들이 인수를 해서 좋은 사업을 붙이는 건 좋지만 자기들의 핵심 사업이 아닌 거를 다이베스트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는 막 다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재벌. 근데 미국에서는 애플은 하나만 하고, 테슬라 다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웹 마케팅과 앱 게임을 했었는데 이쪽을 매각하고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앱 마케팅 쪽을 지금 더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일부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차익 실현할 정도 얘기 됐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부분은 또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지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세미나에서 히든 종목으로 처음에 시작해서 로빈후드 말씀드리고 영상도 올렸어요. 로빈후드에 대한 영상도 유튜브에 저밖에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로빈후드라는 게 근데 월가에서 또 되게 유명한 종목이에요. 왜냐면 미국에서 그런 걸 찾는 거죠. 금융을 좋게 봐요. 왜냐면은 미국 시장에 대한 리테일 인베스터들의 소매에서 거래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리고 코인 거래가 엄청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수혜를 보고 싶은데 일단 코인 거래는 제도권에서 못해요. 골드만삭스도 좋아지만 코인 거래를 제도권에서 하진 않잖아요. 그런 걸 다 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또 미국이 베이비부머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 그들의 부를 은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또 미국 연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401k 연금 IRA 이 연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화두인데 이거를 지금 이 키워드를 다 잡았어요. 은퇴, 연금, 코인, 그리고 MZ세대. MZ세대가 돈이 많습니다. 왜냐? 이 AI 시대가 되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자산을 많이 축적했어요. 이 테크에서 일하는 딥시크에 개발한 친구 20대잖아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IT 기업 일하면서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코인이나 주식에 깨어있기 때문에 이 테크주, 엔비디아에 누가 투자를 많이 했겠어요? 젊은 세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들 거를 누가 트레이딩 할 거냐? 이분들은 로빈후드를 선택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레거시가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 브랜드. 모건 스탠이지 이런 게 없어요. 누가 나에게 가장 싸게, 가장 효용 있게, 그리고 UI가 좋냐 이런 걸 봐요. 아무리 그래도 옛날 증권사보다 여기가 UI가 좋고요. 저희가 영화를 그때 소개를 해드렸어요. 로빈후드 영화 덤머니를 소개해드렸어요. 덤머니에 보면요, 저는 요소 인상적이었어요. 로빈후드를 하면서 대학생들이 당시 게임스탑을 산 다음에 이렇게 착 올리면 촥 하면서 체격이 돼요. 약간 이런 거를 중후한 JP모건에서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MZ세대의 느낌은 딱 오거든요. 이게 와닿는 그런 UI 앱에 모바일에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혜택도 제일 많이 줘요. 구독도 해요. 요즘은 구독 시대잖아요. 구독을 하면 그건 돈 얼마 안 받습니다. 그죠? 구독을 하면 연금 자산을 할 때 무슨 혜택을 준다 이런 걸로 유인합니다. 그러면 고객이 딱 잡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MZ세대 때, G세대일 때 심지어 잡아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보여주는 회사가 된 거죠. 근데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숫자가 나왔을 때 무려 매출이 115%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에비타는 300%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을 예상 0.43인데 1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빅테크들은 예상 대비 7% 더 이렇게 되면 많이 나왔어요 하잖아요. 2배 넘게 2.5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의 특징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 있다가 매출이 폭발하면 고정비가 갑자기 들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익률이 매출 대비 3배, 4배로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효과를 볼 때가 주가가 가장 빨리 오릅니다. 항상 이런 회사들은 PER은 높아요. 왜냐? 그런 고성장 기대가 당연히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보시면 모든 부분이 다 좋았어요. 특히 좋았던 건 암호화폐 거래. 전년 대비 700% 증가했다고 하네요. 근데 주식 거래도 사실 주식은 옛날부터 하던 거잖아요. 근데 전년 대비 144%. 사실 그런데 저는 또 냉정하게 볼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4분기는 굉장히 좋은 분기긴 했어요. 저희 코인 시장에서도 엄청난 트럼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코인은 엄청난 수익이 났을 때고
이 주식에서도 특히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을 때예요. 1분기도 좋습니다. 1분기도 미국에서 엄청나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코인이 아직 고점을 막 넘어가면서 막 흥행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는 여기서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났다면 일부 실현을 할 기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좀 이거는 물론 판단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지만 이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분기를 한번 경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더 오르면 뭐 좀 실현을 하면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이고 이 그림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정말 예전에 이런 그 대학생분들이 조금씩 거래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이제 좀 스케일 있게 거래하고 코인도 하고 그다음에 기타 수익도 내는 그런 재밌는 회사가 된 것 같아서 사실 아직 뭐 은퇴 자산 이런 건 아직 막 숫자로 나오는 게 막 엄청 크진 않아요. 하지만 모으고 있고요. 모으고 있고 이걸 위해서 사용자가 더 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긴 그림을 위해서의 밸류에이션을 높여주는 이런 부분이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구독자 로빈후드 골드라고 불러요. 전 처음에 골드라고 해서 금거래 하나인데 그게 아니고 이 로빈후드에서 골드에 약간 그 클래스를 준 거죠. 이분들에게는 3가지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저희 영상에서 그거는 잘 정리해놨고요. 이분들이 전년 대비 86% 증가. 이 구독 비즈니스가 된다. 숫자가 작잖아요. 260만 명.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인 가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트레이딩이 감소하더라도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유지될 수 있는 요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 다 엄청나게 잘 나왔고요. 이 블라드 테네프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덤머니에서 욕 많이 먹었던 CEO님 이제는 기분 좋아지셔가지고 2024년 최상 최대 실적이고 이제 뭐 자기들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간 포트폴리오에서도 사실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엠더빈과 로빈후드를 한 번 더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실적 발표했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월요일에 또 주간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저희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같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 주에 저희 전문가들이 정말 실적 발표 많이 했어요. 쇼피파이도 했고요. 뭐 레딧도 했고요. 근데 쇼피파이 영상을 저희가 이제 좀 붙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리 좀 찍어놓은 게 있는데 쇼피파이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실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지만 약간 4분기가 피크고 1분기는 조금 비수기다 약간 이런 느낌을 조금 주면서 약간 이런 웹로빈이나 뭐 이 정도만큼 폭발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뭐 주가는 굉장히 고점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쇼피파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한 영상을 다음으로 붙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에 있는 쇼피파이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 순간에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왜 그랬나 저도 봤더니 4분기가 너무 좋게 나왔는데 성장률이 1분기 감소한다고 급락했었다가 종가에 보니까 한 3% 정도 상승을 마감했더라고요.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그 빅테크들이 지금 많은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쇼피파이는 캐나다 기업이에요. 그래서 가끔 관세 우려 있을 때 조금씩 영향을 받습니다. 이 아마존이 많은 회사를 입점시키는 거고 쇼피파이는 각자의 작은 쇼핑몰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설립하고 판매를 더 높이고 전환율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간단한 설명은 저희 이번에 세미나 자료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채널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런 중에 쇼피파이도 있었는데 이 쇼피파이의 그 당시 포인트는 20년, 21년에 고성장주로 주목을 받다가 장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합리화됐고 이 주가 매력이 생겼다. 그리고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픽업했고 앞으로 3년, 5년에 예상 성장률도 굉장히 높은 회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번 어닝 예상의 실적 추정치 상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 즉 최근에 추정한 실적을 잘 추정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이 과거 추정치보다 높아요. 그러면 최근의 추정이 좀 맞다고 생각하면 이게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이건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좀 유리해 보인다. 그게 그러면서 2월 11일 장시작 전에 발표한다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에 좀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회사는 수백만의 작은 판매자들을 사실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쇼핑몰을 만들어주는 거다 보니까 이 자체 몰을 갖고 싶어하는 대기업들에게도 브랜드가 이제 유명한 브랜드에도 지금 이제 몰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포인트는 역시 AI죠. AI를 활용합니다. 이 챗봇을 통해서 고객들이랑 쇼핑몰들이 일을 편하게 하게 고객 소통을 챗봇이 해주고 그리고 어떤 걸 자동화를 엄청 해주는 거예요. 스토어를 만드는 거, 뭐 할인 코드를 만드는 거 다 자동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캠페인을 할 때 AI가 계산한 메타와 마찬가지로 효용을 높여서 효율성 있는 마케팅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 전환율을 높여서 매출 높이는
그래서 결국 그것은 쇼핑몰을 관리하는 이런 회사에게는 GMV라고 그러죠. GMV, 총 판매량, 거래량 이게 늘어나야지 결국 매출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것이 높이는 효과를 발생했는데 이번에 GMV 성장률이 한 26% 정도 했습니다. 쇼핑몰 집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화, 매출은 무려 31%나 증가했어요. 직전 분기의 매출 성장률 YOY 26%였습니다. 이 회사 작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굉장히 큰 회사여서 20몇 프로, 20 중반이면 굉장히 큰 성장률이에요. 근데 26도 굉장히 높았고 이미 기대치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걸 또 아웃퍼폼해서 31% 매출 성장했습니다. 상회한 숫자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성장의 그림은 굉장히 잘 맞춰가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2024년 전체를 보면요, 작지 않습니다. 이게 이 마일스톤을 달성했는데 1 트릴리언 달러를 이 GMV에서 누적적으로 지금 발생한 회사고요. 2020년 그래도 이제 막 그때 이제 언택트가 막 떠오르면서 이런 쇼핑몰 막 뜰 때 이때 대비해서 이 GMV가 2.4배, 매출이 3배. 근데 이 회사도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어느 구간을 넘어가면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면서 매출보다 이익률이 훨씬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 효과를 고려하면 이익은 12배. 그 뭐 이익은 사실 매출 대비 4배는 더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좀 보이고 있고 프리캐시플로우 마진 같은 게 5% 정도, 500bp 더 성장한 훌륭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번 실적 발표에서만 좀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에 31%딱 서프라이즈, 매출 서프라이즈의 뭐 가이던스를 저는 성장률 20% 중반 줘서 좋게 봤는데 갑자기 한 9%, 10%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시즈널리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계절적인 이런 얘기를 하면서 1분기 성장률은 그렇게까지 안 나온다. 사실 지난 4분기 성장률이 모든 쇼핑몰에게 아마존도 그렇고요. 좀 이례적인 해였어요. 오히려 뭐 관세 우려 전에 먼저 산다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이 연말 시즌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연말 시즌이 너무 잘 된 해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뭐 1분기에는 뭐 그런 거 특별한 쇼핑 시즌 없잖아요. 근데 이 정도 30이 넘는 그런 성장이 다시 나오진 않을 거다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한 건데 하지만 이 코멘트들을 보면 굉장히 모멘텀 강하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것을 앞으로 계속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숫자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도 결국 AI를 투자하는 회사보다는 AI를 활용하는 회사.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AI를 활용하는 회사죠. 그래서 고객들의 효용성을 높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저희가 보는 그림과 맞고요. 팔란티어, 클라우드 플레어, 뭐 쇼피파이, 넷플릭스, 메타 다 뭐 비슷한 게 활용해서 효용을 높이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쇼피파이는 사실 굉장히 어디서 다루는 회사들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좀 참고하려고 찾아보면은 유튜브에도 없고. 좀 시가총액은 작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 정도면 꽤 큰 회사인데 정도 찾아보시면은 느끼실 텐데 굉장히 보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뭐 주가 상승률도 뭐 1년 단위로 보면은 뭐 굉장히 낮지 않게 올라가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너무 내용이 없어서 저도 좀 한번 다뤄봤고요. 약간 히든 종목 같은 걸로 조금 다뤄봤습니다. 저희 어쨌든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이니까요.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다른 데서 좀 정보를 얻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뭐 포인트가 좋지 않거나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올랐다 생각해서 뭐 포트폴리오 제외하게 되면 또 제외하는 것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구독해 주시고요. 같이 이런 재밌는 히든 기업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